이거 맞습니다. 네네. 예, 아까 우리 저기 뭐 네, 정상이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저쪽에 네. 예 그게 정상이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요거 설명을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요 설명 좀 드릴게요. 요 생지를 가지고 했어요. 네테스트를 한 거. 생지를 가지고 실험할 때 암컷 생지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암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암을 인위적으로 유발시키고 당뇨에 좋은 약인지 아닌지 실험할 때는 당뇨를 유발시키거든요. 이건 우리가 골다공증을 유발시키려면 어떻게 하냐. 암컷 흰지를 선택해 암컷의 난자를 다 가위로 잘라 없애버려요. 그리고 봉합해버리거든요. 그럼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여자분들 한 50, 40 넘어가면서 이제 퇴행기를 접어들잖아요.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뼈가 이제 부실해. 이게 정상의 뼈입니다. 이건 정상의 뼈고 이거하고 차이가 뭐냐? 빨간 게 많죠. 이 피를 만드는 게 우리 이런 질문 해봅니다. 피는 간에서 만듭니까? 심장에서 만듭니까? 일부러 뼈란 말을 안 하고 유도 신문하려고 피를 우리 기관에서 심장에서 만듭니까? 간에서 만듭니까? 이러면 간, 심장 어디서 만드는지 이렇게 잘 몰라요. 근데 피는요 뼈 속에서 만듭니다. 근데 태어났을 때는요 어린애들 때 태어났을 때는 모든 뼈에서 피를 다 만들어내요. 근데 한 17세, 15세 넘어가면서 점점 피를 만드는 뼈가 줄어듭니다. 나중에 한 20대가 넘어가면은 이 두개골하고 골반하고 요 정도에서만 이제 피를 만들어 갈비뼈도 조금씩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피를 새로 만들어내는 기간이 자꾸 줄어들어요. 어릴 때는 모든 피가 다 만들어지는데.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완전히 가장 정상적인 뼈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 뭐 이따 피를 만드는 뼈 속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왜 연고는 왜 살아나지? 칼슘제인데 연고는 무슨 상관이냐? 피를 새로 만들어내면요 피 속에 줄기세포가 많습니다. 피를 만들 때 새로운 줄기세포가 생성되면서 이 줄기세포들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몸에 망가진 부분, 뭔가 달아 없어진 부분 이런 것들을 다시 세포를 복귀시키는 게 줄기세포예요. 예, 한 4번 내지 5번 분할을 하면서 그 망가진 세포를 복귀하는 거거든요. 이게 줄기세포가.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달아 없어진 무릎에 달아 연골도 살리고 척추에 달아진 연골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정상적인 모습이고, 그런데 실험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암컷 흰지를 난소를 다 잘라가지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놓고 우유만 먹인 거예요. 그때 우유만 먹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건 우유에다가 일반 칼슘을 먹였어요. 일반 시중에 파는 칼슘인데 먹였더니 이렇게 뼈가 이렇게 깨져 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건 뭐냐, 이온화칼슘을 먹였는데 이온화칼슘도 역시 1%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뼈도 이렇게 깨져 버리고. 근데 우리 에이펙셀 나노칼슘을 먹인 거는 이 상태로 실험을 다 한 거거든요. 난소 다 잘라가지고 인위적으로 골당을 해놓고 골당제 해놓고 이렇게 실험했는데 완전히 완치가 되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가 SCI 국제 논문에 기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청도에다가 그 의학 뭐 제조 공장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근데 중국은 걔네 모방의 천재잖아요. 회사가 뭐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정보가 그쪽으로 새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제로만 해가지고 일본이 삼성에다 제로만 공급해 주듯이 저희들도 제로만 공급하기 원천 기술 중국에 안 됩니다. 나노 저 한 박스를 장모님 드렸는데 3일 만에 이제 이 명인 반성이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설명 들으면 명인 반응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가지고 두 알씩 먹었거든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77세거든요. 올해. 그 명인 반응이 너무 심하고 아프고 어지럼지고 구토나고 막 그러셔가지고 3일 만에 뭐 드신 3일 만에 그래서 한 알로 줄이라 그랬는데 괜찮게 얘기한 건지. 예, 맞습니다. 명령 반응이 심할 때 계속 드시면 빨리 내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명령 반응이 너무 이제 아프니까 못 먹게 되니까 양을 줄이거나 안 그러면 2, 3일 끊었다가 다시 드시거나 이렇게. 그래서 끊었다가 다시 드고 끊었다가 다시 드고 줄었다가 잘했네. 그렇게 해서 계속 하시다 보면 나중에 그게 이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물에 이렇게 입자를 넣어서 이렇게 마시는 게 더 효과적인가요? 아니면 그냥 물에다가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물을 잘 안 먹어요. 그럼 물을 보통 결석 담석 환자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결석 담석은 칼슘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물을 적게 먹어서 쌓이는 거고요. 결석 담석의 뒤에 돌석자가 있잖아요. 그건 돌이 아닙니다. 어떠냐면은 결석 환자 결석을 드러냈어요. 돌멩이처럼. 프라이팬 달아가지고 그거다 올려놓잖아요.
지글지글하면서 다 물대버려요. 지방 덩어리입니다. 예, 물을 적게 먹어서 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칼슘을 캡슐로 드셔도 되고 간편하잖아요. 그럼 물 한 컵 마시고 그럼 끝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할 수도 있고 캡슐을 여기다 제가 요거 오늘 오전에 한 병을 요거 다 먹어야 되겠다 하면 오전에 내가 2개 또는 3개 이거 다 까가지고 이거 갖고 다니면서 그냥 수시로 마시고 그럼 물도 같이 먹게 되고 흡수도 더 빨리 도움이 되고 그럼 또 오후에 또 물 한 병 이렇게 담아가지고 또 한 3개 또 까가지고 2-3개 내가 먹을 만큼 가서 또 갖고 다니고 또 가방 이어 다니고 차에 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 그것도 또 밥할 때나 우리 애들 잘 안 먹어 칼슘 먹으라 해도 잘 안 먹어 먹으면 굉장히 좋은데 잘 안 먹잖아요. 그러면 이 캡슐을 밥할 때 딱 까가지고 2개, 3개, 4개 까가지고 밥할 때 같이 넣어요. 그럼 또 영양이 파악이 안 되니까 칼슘은. 그래서 밥맛도 더 좋아요. 그럼 애도 또 감쪽같이 모르게 또 하고 또 국 끓일 때 멸치 안 넣고 네. 또 이걸 한 3-4개 까가지고 된장찌개를 해요. 멸치 안 넣고 그러면 굴향이 나요. 이게 굴 껍데기니까 굴향이 나기도 하고 또 나물 무치는데 이렇게 해가 또 애들 좋아하는 요구르트 있잖아요. 요플레 같은 데다가 또 1-2개 까가지고 애들 주고 만약에 걔가 이제 2.5를 늙어가지고 저는 잘 다니던 게 걔가 그럼 걔한테 밥 줄 때 1-2개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줬다 보면 그 걔는 더 빨라요. 조금 있다 보면 막 2점 잘 오르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흡수력이 더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아. 예. 예. 아, 그리고 위장이 위궤양이나 위산가다나 위시비제 궤양 위장이 안 좋은 분들은 공복이 됐어요. 이게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위장에 흐려진 이런 벽을 세포를 살려주고 생성시켜주거든요. 아, 제가 질문할 거를 알고 예. 계셨는지 이야기를 바로 예. 하셨는데 예. 저희 와이프는 이제 그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가지고 예. 먹는데 좀 힘들어 하실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 질문은 사실은 개인적인 질문이었고 예.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도 참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하나 든 게 예. 아까 식약처에서도 8천만 원, 2억 이렇게 예. 투자해가지고 예. 검증까지 예. 하면서 예. 그 정부나 이런 데서 어떤 그 세금을 그렇게 쓰면서 예. 이렇게 탁월한 예. 기술을 지원을 하는 방법을 예. 전혀 관심을 안 가졌었는지 아니면 예. 이렇게 의뢰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제가 있으신지. 안테네한테 어저께 최근에 발표했는 자료를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 자료가 아까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15일날 그 전에 자료를 냈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냐면 듣는 분들이 이런 엄청난 기술이고 어마어마한 기술인데 왜 그럼 한국 정부는 가만히 있었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다 있어요 사실. 근데 그 자료가 오늘 안 뜨더라고. 이건 전에 만든 자료들로 발표를 보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정부에서는 우리 과제를 올리잖아요. 정부 하면 그럼 무조건 그것도 일반 과제를 하는 게 국책 과제로 다 채택이 되더라고요. 국책 과제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이런 국책 과제로 다 올라가더라고요. 선정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린 나노 기술이잖아요. 그럼 나노 기술의 전문가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평가를. 그럼 다 우리나라 지경부가 이제 나노를 관할을 하는데 지경부에서 다 전화한다. 한양대학교 무슨 김 교수 나노과 김 교수 오라 누구 오라. 다 나노 전문가들 해가지고 평가를 하잖아. 그러면 그 교수님들이 모르는 기술이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이분들이 자기들한테는 기술을 다 공개를 해줘야 정부 자금 얼마든지 밀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그 전문가들한테 기술 공개 안 하고 우리가 돈 안 받겠다. 우리 사장도 돈이 많이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세금 걷은 돈과 우리가 쓰느냐. 필요 없다. 그렇게 될까? 제가 그건 예. 이해를 했는데요. 예. 나중에 이제 에이펙셀이 활성화되고 확장이 돼서 예. 전 세계로 갔을 때 예. 그때에 늦게나마 정부에서 관여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예. 이제 그 방어책이 있는지. 방어책은 어떻게 하냐면 이미 아웃포스에서 우리 기납법 있잖아요. 기납. A는 B고 B는 C다. 네. 그런 거를 A는 C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은 내가 안 가르쳐줘도 돼요. 왜? A는 B고 B는 C니까 그럼 A 이꼴 C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술을 공개 안 해도 나온 아웃풋이 있잖아요. 아웃풋 결과물이 다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공개해야 되느냐. 이렇게 그때 당시는 이미 수년 전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힘이 워낙 없을 때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농락을 당한 거고
이미 우리가 만약 물량생이 된다든지 뭐 그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다든지 이제 알턴 회장은 제가 엄청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전 세계 알려지고 그랬을 때는 우리나라 정부도 그때는 개입할 수 있다는데 그때는 우리가 떳떳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좀 제가 미리 걱정하는 건지 예. 모르겠지만 예.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이 철저해야 되는데 예. 왜 PPT 보다 보면은 좀 이렇게 허술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예. 걱정이 앞서서 그런 말씀을 예. 드리는 거고 예. 개인적으로 제가 류마티스 예. 환자이거든요. 예. 한 6년 정도 됐는데 예. 한 달 좀 더 넘게 지금 먹고 있어요. 사실은 계단을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관절이 안 좋으니까 내려갈 때 예, 하중을 많이 받아갖고 굴러 떨어질 뻔도 몇 번 했었거든요. 사실 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저기 하는 거 간증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좋아진다는 느낌이 예. 든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여성 발명협회 회장 하상남 회장이라서 여성 초대 발명협회 회장 이분이 지금 원래 88세인가 그렇거든요. 이분이 우리 내려갈 때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올라갈 때는 붙잡고 올라갈 수 있는데 내려갈 때는 못 내려갈 때 밖에 안 나간대 이분은. 내려갈 때 하중이 걸려가지고 계단 못 내려가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칼슘을 한 병을 보름치씩 먹으라 했어요. 많이 드세요. 그랬는데 6개월 동안 드셔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7개월 딱 됐는데 자유롭게 막 식사에 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밖에 잘 다니시고 그랬는데 7개월째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뼈가 튼튼해져가지고 뼈 속에서 다시 피를 만들어낸 피 속에 줄기세포가 망가진 연골세포를 복구시키는 그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 이게 빨리 드는 사람은 좀 덜 했을 테고 아주 다라가 없어져가 그런 심각한 분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양도 많이 먹어야 되고. 저 한 분만 더. 이제 한 분만 더. 여기 독일에서 이제 임상 실험한 그 암에 예. 대해서 임상 실험한 자료가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난소암이나 백혈병, 유방암 이런 쪽에 칼슘이 어떻게 관여를 예, 하는지. 그 좋은 질문인데요. 칼슘이 암 환자들을 보니까 암 세포를 조사를 해보니까 정상 세포보다 암 세포들은 칼슘이 90%나 부족한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옆에 암 세포가 있어. 그러면 암 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는 NK 세포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뇌에서 이 신호를 안 주니까 NK 세포가 공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암 세포를 못 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드러났냐면 칼슘이 부족해서 뇌에서 신호 전달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럼 칼슘은 뭘 하느냐? 신호 전달 물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로봇을 움직이려고 하면 무선으로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이 신호 전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신호 우리 몸에 60조 개나 되는 세포 왜 우리 칼슘이 여러 질병에 왜 해당되느냐? 그건 왜 그러냐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암 환자들은 완전히 칼슘 완전히 메가욕구로 퍼부어야 됩니다. 암 환자들은 말기 4기 정도 되면요 침대 화장실 붙이게 가다가 실수로 보호자가 실수를 해가 잘못해서 쿵 늘어앉아 버리죠. 침대에 쿵 떨어져요. 그럼 바로 사망합니다. 뼈 다 얽어져 버립니다. 말기 4기 암 환자들은 그마침 암 환자들은 칼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슘이 많이 들어가면 신호 전달의 체계가 정상화되면서 NK 세포들을 움직입니다. 공격해 이렇게. 예. 그래서 암 환자는 절대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예. 저는 이 자리 처음이고요. 처음 접하는 거고 그래서 혹시 이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정관장이나 이런 건강식품들을 보면 지역마다 체인점화 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에이펙셀에서는 어떤 우리 안회장님이 다 설명해 주시나요? 여기도 아마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아닐까 모르겠는데.